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이번 보고서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자,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 3,388억 원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은 81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회를 하는 실적을 가져왔지만, 영업이익은 소폭 상회를 했는데, 비용 관리가 굉장히 잘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2분기 매출은 10억 원 중반 정도라고 되어 있고, 최근에 또 골프 시장이 호조세가 보이고 있고, 또 부품 수급 문제로 인해서 디스카운트 됐던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호실적으로 좀 거뒀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7월 25일에 우마무스메의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면서 당일에만 150억 매출을 발생을 시켰고 그 이후에 뭐 순위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평균 순위로 따진다면 3위에서 한 5위 정도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도 2분기와 유사한 10억 원 중반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회사인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IPO가 연내에 진행될 가운데 신작 우마 무스의 흥행으로 연초부터 이어진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는 또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하반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신작들이 지금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전망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의 기대감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스케일에서 보여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갈릴 것 같고 또 시작을 할 때 결국에는 이제 현질을 유도를 해야 하고 현질을 할 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얼마만큼 수익이 날 것인가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자, 오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좀 실적이 나와줘야만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겠고 이게 아니라면 이제 오늘 뉴스로 나왔지만은 이제 카카오 뱅크가 이제 그 가상화폐 기업 중에 하나인 코인원하고 이제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코인원하고 이제 손을 잡으면서 가상화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동을 거는 거죠. 그래서 보라코인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과연 카카오뱅크가 카카오 연동으로 통해 가지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코인들이 또한 카카오 게임즈와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이며 혹은 카카오 페이와는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나올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주가들이 상향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점진적으로 만들어질 것 같고 그것은 이제 연말 그리고 내년 정도 가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점인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 카카오 게임보다는 저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특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매수를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은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크리프톤을 보기 전에 카카오 게임에 대한 주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2.54% 정도 나왔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하락을 멎었다고 했는데 사실 연초부터 시작해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했다가 또 상승하고 하락하는 모멘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잠깐 상승하는 구간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두세 달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특별한 이슈가 없는 와중이면 한 달 정도만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가라앉고 또 한 달 정도 상승했다가 또 가라앉고 이런 분위기이지 않을까 싶고 이것이 9월, 10월 까지는 이어질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9월, 10월이니까 한 번 정도의 상승과 한 번 정도의 하락 정도 예상이 좀 돼 보입니다.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는 사실 아직까지 진정이 됐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뭐 이번 달 봉을 좀 잘 마무리하겠지만은 다음 달에 또 이렇게 꽂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코스닥 5위 시가총액 4조 되는 회사입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에서 많이 담아줬고요. 특히 기관에서 좀 많이 담아줬습니다. 외국에서 좀 팔았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적 부분들 보시면 3분기 추정치가 전년 동기 대비 잘 나와 있고 아니죠.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영업이익은 많이 좋아지는데 매출액은 좀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좋아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PR이 21배로 좀 높고요. PBR도 마찬가지로 1배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체킹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좀 배당이 없다라는 점 네,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매출액이 4,237억 원, 영업이익이 1,623억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자, PC 매출은 무료화 전환 이후에 소진되지 않았던 G코인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특별한 비용 이슈가 없고 비수기에 진입한 라이브 게임들의 매출 감소로 이익 레벨이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서비스 쪽에서 데이터 보안 및 모니터링 서비스 퀄리티 강화를 통해서 인도 정부와 서비스 재개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높은 PC 매출 같은 경우에도 1,000억 원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대형 맵 업데이트와 스킨 제작소 출시, 그다음에 컬래버레이션의 효과들이 반영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내용들은 뭐냐면 12월 달에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6월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공개된 게임 영상에 많은 유저들의 호평을 얻었고 그만큼 기대감이 높였다는 얘기고 거기에 8월 말에 게임스컴에서 세계관과 함께 추가로 공식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의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100만 장 그리고 2023년까지는 500만 장 정도를 추정치로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36만 원의 목표 주가는 유지를 좀 잡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까지 말해도 인도 정부와 이제 리스크 해제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해제가 되고 4분기 출시가 되면 하반기 실적은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4분기 실적도 좋게는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예상치로는 좀 잡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그게 대박이 나냐, 안 나냐에 따라서 12월 연말에 주가의 좀 향방이 좀 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확인해 보시면 오늘 3% 여기도 좀 강하게 올랐는데,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강하게 올랐다?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떨어진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폭포수점 떨어진 이후에 사실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사실 어디서 사든지 간에 요때 산 것보단 낫다라는 거, 혹 요때 산 것보단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사주도 지금 쉽게 매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상승의 여지가 사실은 요 이전 레벨치까지 올라오기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주 사신 분들도 어쨌든 간에 물타기라든가 이런 걸 했을 텐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이렇게 떨어졌던 요 가격대와 중간 레벨치 정도만 생각을 해서 여기서 목표치 잡아놓은 것처럼 정말로 한 36만 원 정도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잡아 놓으셔야 될 것 같고, 만약 이거 근처를 못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주당 10만 원 정도의 이득이 있는 거기 때문에, 크래프톤 연말까지 좀 가져가실 분들, 지금부터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3분기 실적이 조금 미질 수이기는 합니다만, 아직 3분기에 대한 실적이 나오려면 좀 아직 멀었고, 뭐 추정치 이런 걸로 보더라도 사실 전보다는 좀 나은 상태이므로 저는 그게 크게 나쁜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은 이제 넷마블입니다. 사실 넷마블도 그렇고,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NC소프트, 넷마블만 좀 보자면 적자 전환을 했어요, 영업은. 그 다음에 매출액은 6,600억 정도 벌었습니다. 자, 매출액은 상승했지만 영업 비용은 더욱더 상승하면서 1분기 대비해서 영업 적자가 확대가 됐고요. 영업 외에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외화 차익금, 이게 이제 그 해외 카지노 게임 회사인가요? 이걸 인수하면서 이제 그 달러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환산 손실이 큰 폭으로 반영되었다라는 거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지금 환율이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하반기 출시 예정 게임들이 4분기 집중이 되어 있고, 또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의 마케팅 비용 상당 부분이 2분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3분기 마케팅 비용은 2분기 대비해서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할 것이지만 사실 그렇게 큰 게 뭐,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까지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오버프라임, 그 다음에 모드마블, 메타월드, 출시 직후에 과금이 집중되는 BM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매출은 좀 미미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P2E 게임이 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연계해서 낼 수 있는, 어,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해외 사이트를 경유해서 뭐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 좋고 또 넷마블에서 가지고 있는 코웨이라든가 NC소프트 이런 회사들에 대한 주가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최근 보유 투자 지분 가치도 함께 반영이 되어 버려서 지금 현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이브, 네, 하이브 마찬가지로 하이브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좋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넷마블은 이것저것 전부 다 안 좋은 거예요. 투자한 것도 안 올라, 게임도 잘한데 거기에 뭐 메타버스나 블록체인 뭐 하기에도 어려워. 거기에 또 해외 카지노 게임도 샀는데 코로나 해결도 안 되고 달러 대출로 해서 지금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정말로 진퇴양난 의 상황이고 심지어 지난달에는 넷마블에서 임원들이 가지고 있던 비중이 낮아지면서 강제 천산을 당하면서 훨씬 더 많은 매도 물량들이 쏟아지게 되었고 그쵸? 그러면서 하락이 끝도 없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 여기서 정말로 크게 내려갔기 때문에 이거를 들어올리려면 엄청난 호재가 필요한데 그런 호재는 신작이 출시된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임이 실적에 도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걸 어떻게 과연 극복할 것인가가 이제 넷마블에 대한 의문점이겠고 이제 하나의 변수라고 한다면 코웨이는 좀 냅두더라도 물론 코웨이도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코웨이, 하이브 그리고 NC소프트에 대한 지분을 청산을 하면서 잉여 자금을 많이 만들어 놓고 현금 자산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걸로 다른 데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뭐 또 신작 게임에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게임 회사를 인수를 하든가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돌리지 않는 이상 호재가 나올 리는 좀 만무하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해외 쪽에서 블록체인이나 P2E 게임을 내면서 대박이 터지든가. 자, 그래서 2분기는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연간 실적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 PR, PBR 뭐 그런 거 너무 안 좋고 배당금도 사실 주가도 쉽기는 한데 주긴 하겠죠. 뭐 다른 회사들에서 지분으로 받은 배당금을 돌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넷마블까지 좀 체킹을 한번 해봤는데 사실 내용상으로는 제일 좋지 않습니다. 뭐 NC소프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좀 해보시는 전략을 좀 가보시고요. 나머지 종목은 아무래도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